안녕하세요, 샤플레이 이영배입니다. 현대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주문하면 22개월에서 최대 25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건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역시 가격입니다. 시작 가격이 2,787만원부터예요. 그런데 경소형차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구매 가격 시작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 받고 나서 2,150만원 시작입니다. 야, 이거는 가격이 일단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옵션이 많이 들어간 인스퍼레이션 상위 트림 모델인데, 인스퍼레이션 모델은 시작 가격이 3,137만원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소형차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까지 다 받고 나면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 가격이 2,499만원 시작입니다. 2,500만원짜리 전기차예요. 진짜 저렴하죠. 2,500만원짜리 전기차 진짜 저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출고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 기간이 22개월, 25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투톤 루프 옵션을 선택하면 여기에 추가로 5개월을 기다리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30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인기의 비결은 역시 뭐니 해도 이 차의 다른 부분보다 가격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승용차로 탈 만한 전기차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야 BYD 돌핀이 국내 시장에 출시돼서 우리나라에서 이 캐스퍼 일렉트릭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 경소형 전기차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부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가 캐스퍼 일렉트릭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든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파워트레인 모듈을 외부 업체에서 사온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그워너의 IDM이라는 모터, 감속기, 인버터를 일체형으로 만든 3-in-1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을 이 보그워너로부터 한 번에 공급을 받는데, 물론 그 전기 모터 자체는 현대의 것입니다만, 현대가 캐스퍼에서 캐스퍼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 앞부분 설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엔진 변속기만 드러내고 모터, 인버터, 감속기 모듈만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보그워너 IDM 146 탑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그워너 IDM 146을 탑재한 것의 장점은 역시 뭐니 해도 비용 절감이죠. 설계와 생산 자체를 현대차에서 맡아서 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95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인스퍼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115마력. 가속해봤을 때 느낌은 제법 그래도 가속하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115마력짜리 모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좀 답답하진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실제로 가속해봤을 때 느낌은 그렇게까지 부족하진 않아요. 이 정도면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도 이 아이오닉 5와 같은 핸들을 쓰기 때문에 이쪽에 이 왼손 엄지로 바로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운전하면서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에코, 노말, 스포츠, 스노우 모드까지 4가지 모드가 있는데, 한번 스포츠 모드에 놓고 이 차의 가속 성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오, 제법 달리는데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현대차가 따로 공개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10초 이내로 들어올 것 같은 가속력입니다. 그렇게까지 짜릿한 가속력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스퍼의 차체를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 굳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진짜 핏한 그런 출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원시원하게 나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캐스퍼 원래 가솔린을 탈 때는 1.0L 자연흡기 그리고 1.0L 터보 엔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L 터보 엔진이 그나마 출력이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는데, 그건 100마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4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됐었습니다. 4단 자동 변속기가 이 캐스퍼의 출력을 한층 더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속기의 응답성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였어요. 시속 100km 고속으로 가도 기어비가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고속 영역으로 갔을 때, 중저속 영역일 때 모두 이 효율적인 단수로 주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캐스퍼는 연비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기존 가솔린 모델에는 확실히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 캐스퍼 전기차가 되면서 효율성도 좋아지고 이 가속 응답성까지 좋아졌으니까 이 캐스퍼에도 역시 가장 잘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은 전기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캐스퍼 일렉트릭을 지금 시승해 보면서 놀라운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승차감이고 하나는 정수성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부분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괜찮아요. 길이가 4000mm가 안 되는 전기차죠. 이 소형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후륜에는 토션빔 서스펜션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션빔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이 좌우 바퀴가 빔으로 연결된 구조다 보니까 한쪽 바퀴로 충격을 타고 넘었을 때 그 한쪽 바퀴의 충격이 다른 한쪽 바퀴의 충격으로도 타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토션빔 서스펜션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세팅을 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도로를 달려보면서 지금 꽤 노면이 거친 도로를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도 승차감이 꽤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소형차 치고는 승차감이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맨홀 뚜껑을 한쪽 바퀴로만 타고 넘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가 그렇게까지 허둥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승차감도 괜찮고 차체 안정성도 제법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서스펜션 세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꼭 영업용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승용차, 데일리카로 이용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과 안정적인 서스펜션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캐스퍼 일렉트릭에서 놀란 점 두 번째는 소음입니다. 제가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승하기 바로 전날인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BYD 돌핀을 시승하고 왔습니다. 이 두 차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바로 소음이에요. MBH 성능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캐스퍼 일렉트릭이 훨씬 더 정숙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느끼는 소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풍절음이고 하나는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하부 소음일 텐데, 이 두 가지 모드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이 압승입니다. 일단 풍절음,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 경형 SUV를 표방하고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조금 각지게 디자인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필러 쪽에서 느껴지는 소음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윈도우 같은 경우도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라 한 겹짜리 유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느낌을 보여줘요. 반대로 BYD 돌핀은 차가 훨씬 더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을 해보면서 느꼈을 때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차를 고속도로에서도 시승해보고 꽤 빠른 속도로도 주행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행을 해봤는데 소형차 치고 되게 조용하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풍절음보다도 더 많이 잡혀있는 부분은 이 하부 소음입니다. 이 하부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진짜 BYD 돌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정숙하고 조용한 느낌이 듭니다. 이 BYD 돌핀이었다면 약간 우당탕거리는 느낌, 이 차체 하부에서 소음이 약간 덜컹거리는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금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거친 노면, 조금 크랙이 있는 노면이라든지 이런 불쾌한 노면들을 달릴 때도 제법 하부의 소음이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승차감, 정숙성, 사소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차의 완성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차량의 완성도, 만듦새 이런 부분에서 같은 급의 차를 만들었지만 확실히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BYD 돌핀보다 더 안정되어 있는 차, 혹은 만듦새가 더 좋은 차의 느낌이 납니다. 자, 외관 디자인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에서 조금 더 전기차스럽게 디자인을 튜닝한 버전이죠. 이런 픽셀 램프를 적용한 거,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캐스퍼 원래 전구였습니다. 이 할로겐 타입 헤드램프였는데 지금 이 차는 인스퍼레이션 가장 높은 트림 풀옵션 모델이에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온 거, 이런 점들은 캐스퍼 일렉트릭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소형 전기차에서 프로젝션 LED 램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씩 상하향등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헤드램프를 감싸는 동그란 램프가 또 포인트로 들어왔고요. 이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픽셀 타입의 플라스틱 클래딩을 더해놔서 현대차의 전기차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원래 그릴이 있던 가운데 부분도 이런 식으로 픽셀 램프로 꼼꼼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레이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표시도 장착이 돼 있고요. 센터 카메라도 여기 합쳐져 있어요. 충전구는 현대차의 다른 내연기관 기반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운전석 쪽으로 쏠려 있는 전방 충전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대박입니다.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205, 45, 17 사이즈의 휠인데 휠 디자인도 나름 괜찮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넥센의 엠프리지 S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한국 타이어를 넣을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나 정수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타이어를 끼우는 것도 방법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장 같은 경우는 일반 캐스퍼 전기차 대비해서 230m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경차가 아니라 소형차예요. 확실히 이 휠 베이스가 길쭉하게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되네요. 자, 후면도 캐스퍼랑 거의 비슷한데 이 하이 포지션 스톰 램프랑 그리고 이 테일 램프가 픽셀 램프가 된 거, 이런 것들이 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진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픽셀로 들어갔습니다. 차체에 들어간 모든 램프는 다 LED 램프예요. 할로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 캐스퍼 전기차만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트렁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전동이면 좋겠지만 수동입니다. 이 차는 풀옵션까지 가도 수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고요. VDA 기준 280리터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보스턴백 2개 정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6인치, 27인치 중형 캐리어가 하나 들어가고 옆에 책가방 한두 개 정도 더 넣을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트렁크에 실어놓은 짐이 안쪽으로 뭐 들어가거나 먼지가 막 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소소한 기능들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어요. 캐스퍼 일렉트릭 2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캐스퍼 대비해서 휠베이스가 180mm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2열 실내 공간 거주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주먹이 2개 들어갈 만한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BYD 돌핀보다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가 비교 시승을 해보면서 정확한 레그룸 수치를 측정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타봤을 때 감성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캐스퍼 일렉트릭 2열의 거주성이 조금 더 좋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지금 천장의 뒷부분에는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2열 헤드룸 공간을 안쪽으로 또 이렇게 파놨습니다. 키가 185cm고 앉은 키가 거의 5대5에 가까운 저 같은 안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2열 공간이 이 머리와 무릎에서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돌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넣으려고 하면 제가 머리가 탁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걸리지 않아서 확실히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공간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스퍼에 있던 이런 센터 터널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플랫 플로어 구조, 평평한 바닥이 되면서 더 좋아졌네요.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면서 2열에 사람을 그렇게까지 많이 태우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 정도면 4.1초년생들이 친구들 태우고 어디 갈 때도 충분히 쓸만한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점은 지금 풀옵션 모델까지 가도 2열에 열선 시트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느껴집니다. 자, 캐스퍼 일렉트릭 1열입니다. 일단 1열 많이 좋았습니다. 아이오닉 5에 들어간 핸들 들어간 거, 이런 컬럼식 기어시프트 들어간 거, 이 아이오닉 5에서 쓰던 걸 그대로 옮겨와서 똑똑하게 부품 공용화를 하면서 훨씬 더 캐스퍼 일렉트릭의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경차라고 차별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왔습니다. 캐스퍼는 4.2인치 LCD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안에 OW 세대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OW 세대 내비게이션 사실 조금 아쉽죠. 무선 카플레이랑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이게 더 섭섭한 건 뭐냐면 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해외 수출형 모델 인스토에는 무선 카플레이랑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는데 국내 사양에만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은 나중에 연식 변경 모델이 됐을 때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색상 같은 경우는 버터크림 옐로우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캐스퍼 일렉트릭에만 있는 컬러인데 이것도 풀옵션, 모든 옵션을 다 더해야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지금 통풍 시트가 기존 캐스퍼에서는 운전석에서만 적용되는 게 조수석까지 확대 적용됐고요. 인테리어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진짜 만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26년식이 되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도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1,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는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 기본 적용됐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1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성능이 뛰어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차선을 유지해주고 기본적으로 앞차의 차간 간격을 유지해주는 그 정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이 성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26년형부터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이걸 기본화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요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젠 2026년이고 자율주행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이 과도기잖아요. 프리미엄 트림, 시작 트림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2026년에 나오는 최신의 차라면 이제는 당연히 전 트림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에는 49kWh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현대, LG,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HLI 그린파워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5인치 기준으로 315km, 그리고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17인치 모델은 295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인치랑 17인치 주행거리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비에서의 차이도 나는데요.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전비가 5.6km/kWh, 그리고 17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5.2km/kWh인데 저희가 지금 시승기를 촬영하면서 16km를 조금 넘게 달린 결과 지금 전비는 5.8km/kWh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전비보다 0.6km/kWh 더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계기판상에 찍혀있는 외기 온도가 영하 8도입니다. 영하 8도면 우리나라에서 저온 주행 거리를 측정하는 온도 영하 6.7도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온도죠. 효율적인 전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날씨에서도 지금 전비가 5.8, 5.9가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캐스퍼 일렉트릭이 전비가 진짜 좋다. 공인 전비보다도 실전비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영하 8도에서 이 정도의 전비라면 봄, 가을 같은 전비를 뽑기 좋은 계절에는 전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나는 8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영하 8도에 5.9, 5.8이면 확실히 봄, 가을에는 그런 전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주행거리 400km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도시명 전기차입니다. 장거리를 자주 다니는 환경에 계신 분들께 추천할 만한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타기에는 주행거리 스트레스가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차의 상품성 패키징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발로 밟아서 누르는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캐스퍼에 적용돼 있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엔 오토홀드가 들어갔고요. 오토홀드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도 좋고, 그리고 26년식이 되면서 LED 룸램프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다 살펴봤고, 가격부터 상품성 패키징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캐스퍼 일렉트릭의 상품성은 어떤가? 확실히 동급에서 압도적인 상품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BYD 돌핀이라는 경쟁자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차량의 만듦새가 캐스퍼 일렉트릭이 확실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확실히 경소형 전기차의 기준,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역시 대기 기간입니다. 22개월에서 최대 25개월, 썰루프 옵션에 따라서 30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긴 대기 기간은 아쉬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소형 전기차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완벽한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품성이 좋은 캐스퍼 일렉트릭, 지금 찾으면서 선납금 없이 5년 계약 기준으로 39만 6,400원부터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